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절, 변압기의 병렬운전 및 삼상 결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변압기를 병렬운전한다. 우리 병렬운전한다는 건 언제 들어봤었죠? 저기 앞에서 우리가 직류 발전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직류 발전기를 우리가 왜 병렬하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첫 번째 대답은 한 대로는 용량이 딸리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했던 거죠. 변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이렇게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변압기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변압기 용량이 한 10kg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보죠. 10kVA. 자, 이렇게 해서 부하를 잘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변압기 하나에 집이 한 20채 정도 있었는데 집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한 대 가지고는 이 용량을 커버할 수 없겠다. 자, 그래서 변압기를 한 대를 더 증설하자라고 해서 변압기를 하나 여기다가 더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변압기는 한 5kg 정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량이 5kVA. 자, 아까는 10kVA. 그러면은 변압기는 총 2대가 병렬 운전이 되어서 전체 15kg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연결하는 것을 변압기의 병렬 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병렬 운전을 왜 하는 거죠?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것과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한 대 가지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용량의 증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세 번째, 자, 혹시 교대 운전에 혹은 유지 보수의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병렬 운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렬 운전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뭘까요? 첫 번째, 자, 이 변압기와 이 변압기의 입력과 출력에 대한, 입력 대비 출력에 대한 전압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압이 같을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압이 같을 것 이런 말보다는 전압비 혹은 권수비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무엇이 같아야 되냐? 극성이 같아야 됩니다. 이쪽을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넣게 되면 이쪽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게 돼야 되는 거죠. 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극성이냐 가극성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극성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각 트랜스마다 전기의 흐름을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임피던스 성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임피던스가 용량에 반비례할 것,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것이 용량이 더 크고 아래에 있는 것이 용량이 더 작게 되죠. 위에 있는 거는 10kg, 아래에 있는 거는 5kg니까. 그러면은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성분입니다.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성분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성분이 용량에 반비례한다. 용량이 큰 놈이 일하기 싫어하는 것이 더 적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데 큰 사람이 일하기 더 싫어한다고 봐요. 임피던스가 용량에 비례한다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일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쪽에 작은 게 부하 분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돼서 임피던스가 용량에 반비례할 것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나 정도 더 있죠. 거기 보시면 뭐 변압기의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같을 것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요 하나, 둘, 세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은 상관없다. 용량 같은 거는 달라도 된다. 혹은 뭐 전류 이런 거는 두 개의 변압기가 반드시 같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병렬 운전 조건이라고 해서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어떻게 병렬을 하는지 나와 있고, 자,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결선이라고 되어 있고, Y결선, 그 다음 YY결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델타 결선에서 변압기 결선 방식이 있습니다. YY결선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1차 측에 대한 결선이고 이거는 2차 측에 대한 결선입니다. 즉 우리가 삼상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단상 변압기 3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 한 대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2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대,
자, 이렇게 변압기가 세 대가 있게 되죠. 그럼 이 변압기를 각각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Y결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 하나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2차 측을 점 하나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각각 한쪽을 전원에 연결시키는 걸 우리가 Y결선이라고 하는 거죠. 델타결선은요. 이게 만약에 지금 Y면은 똑같이 방식으로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Y가 아니라 델타다. 델타라고 하게 되면은 자, 여기는 여기와 연결하고 여기는 여기와 연결하고 맨 위에는 아래와 연결을 해서 각각 선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델타 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Y결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성점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Y결선은 중성점이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렇죠? 델타 결선은 중성점이라고 하는 게 없죠. 중성점이 없는 대신에 어떠한 이제 좋은 특징이 있느냐? 이 델타는 3고조파가 이 안에 델타 모양을 순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조파를 3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다. 3고조파가 실제 선로에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9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은 YY 결선부터 한번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1번 중성점 접지를 할 수 있다는 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YY 결선에. 자, 두 번째 권선 전압이 선간 전압의 루트 3분의 1이 되므로 절연이 쉽다. 3번에 제1고조파를 주로 하는 고조파 충전 전류가 흘러 통신선에 장애를 준다. 이거는 단점입니다. 그 다음 4번에 제3차 권선을 감고 YY 델타의 3권선 변압기를 만들어 송전 전용으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표준 방식이 바로 이제 변압기 Y결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20, 380V를 수전하도록 되어 있죠. 자, 한 페이지 넘겨서 델타 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델타 결선의 1번. 자, 단상 변압기 3대 중에 한 대의 고장이 생겨도 나머지 2대를 V결선하여 송전할 수 있다. 자, 여기다가 밑줄 하나 쳐주십시오. 밑줄 하나 쳐주십시오. V결선하여 송전할 수 있다. 두 번째, 3고조파 전류는 권선 안에서만 순환되므로 고조파 전압이 나타나지 않는다. 세 번째, 통신장애의 염려가 없다. 중성점 접지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중성점을 접지할 수 없는 결점이 있다. 자, 이건 단점이에요. 5번에 30km 이하 배전용 변압기에 쓰이고 100km 이상 되는 계통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델타 결선에 대해서 한 대가 고장났을 때 V결선으로 사용하는 거 이거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V결선 설명할 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뭐 델타 Y결선이 있고 Y 델타 결선이 있고 이렇게 1차 측을 Y로 할 거냐 2차 측을 델타로 할 거냐 혹은 1차 측을 델타로 할 거냐 2차 측을 Y로 할 거냐 그래서 Y 델타, 델타 Y 이런 결선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위상차, 전압의 위상차가 30도 차이가 난다. 이것만 하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211페이지에 VV 결선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 지금 제가 어떤 변압기를 자, 델타 결선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그림이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델타 결선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여기 연결해서 자, 여기서 하나, 둘, 그 다음에 끝에를 연결해서 또 하나. 여기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변압기 각각 하나, 둘, 세 대가 있는데 각각의 용량이 10kg라고 한번 해보죠. 이것도 10kg, 얘도 10kg. 이것도 10kg. 그러면 지금 델타 결선이니까 이 델타 결선에서는 한 대의 용량이 얼마입니까? 10kg죠. 그렇죠? 10kg. 자, 그러면 세 대의 출력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총 30kg가 될 겁니다. 그렇죠? 변압기 세 대는 30kg만큼의 전력을 보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 하여간 뭐 불이 났대요. 변압기 한 대가. 갑자기 고장나는 바람에 어떡합니까? 한 대가 날아갔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야, 그냥 우리 전기 이제 그만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3명이서 3인 1조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오늘 아파서 결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그만해야 되냐? 아니면은 야, 우리 둘이라도 일 좀 마무리 짓자라는 측면에서 그럼 변압기 2대를 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어떻게 조금 삼상을 보낼 수 있질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바로 V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선을 3개 빼는 게 V결선입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원래 자 델타 결선이 이런 모양이 델타 결선이 아닙니까?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개, 그쵸? 그런데 한 대가 고장 나버리게 되니까 자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자, 마치 전선의 모양이 된다, 결선의 모양이 된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V결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V결선. 이 V결선을 하게 되는 거는 일부러 하는 건 아닙니다. 왜? 델타 결선을 사용하다가 한 대가 고장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력을 송전하는 비상결선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 대로 결선했을 때보다 용량이 더 많이 보낼 수 있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한 대의 용량이 만약에 10kg라면요. 변압기 한 대의 이용률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용률. 변압기의 몇 %를 이용할 수 있느냐? 원래 여러분 3명이서 같이 일을 하다가 2명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한 명이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이용률은요. 0.866 그러니까 86.6%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한 대가 원래 10kg의 전기를 보낼 수 있는데 10kg를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킬로 보낼 수 있느냐? 얼마? 8.66kg를 보낼 수 있다게 되는 겁니다. 이용률이 몇 %다? 86.6%다. 0.866이다. 그러면은 자 한 대가 10kg인 것을 세 대를 사용했으니까 30kg 했었죠. 델타 결선에서는. 그런데 V 결선에서는 8.66짜리를 두 대 사용하기 때문에 8.66 곱하기 2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17.32kg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변압기 한 대를 사용했을 때 이용률이 8.66kg인데 원래 세 대를 사용하게 되면 30kg인데 세 명이서 일을 하게 되면 30kg인데 두 명이서 일을 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7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몇 % 일만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출력의 비라고 합니다. 출력비. 변압기 델타 결선의 출력분의 V 결선의 출력이 있는 거예요. 몇 %밖에 출력이 안 돼요? 한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력은 얼마다? 0.577, 57.7%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V결선에서의 이용률은 얼마다? 86.6%다. 출력비는 얼마다? 57.7%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자, 변압기가 지금 20kg를 세 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V결선 하게 되면은 출력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20kg가 세대니까 60에다가 곱하기 0.577 이렇게 해야지 출력이 되나요?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쉽게 자 20 곱하기 그냥 루트 3을 곱하면은 V결선 했을 때 출력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서 10에서 루트 3을 하게 되면은 V결선일 때의 세대, V결선일 때의 변압기 두 대의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루트 3. 그래서 자 변압기 한 대 용량에다가 곱하기 루트 3을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V결선의 출력이 된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V결선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1페이지의 식 2-8, 2-9는 그래서 각각 이용률, 출력비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상수 변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상을 6상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상을 2상으로 바꾸는 방법, 스코트 결선, 뭐 우드 브릿지 결선, 메이어 결선 이런 결선 방법 등이 있게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요. 212페이지 예상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자, 3상 변압기의 병렬운전 시 병렬운전이 불가능한 결선 조합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흔히 뭐 YY 결선하는 거, 1차 측에 YY 결선하고 2차 측에를 뭐 델타 이렇게 결선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뭐 델타를 하고 YY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 하나의 결선을 할 때 요 Y나 델타의 개수가 짝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번은 Y나 델타가 두 개 다 짝수이고 2번은 그런데 델타가 3개 Y가 하나예요. 그래서 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결선 조합이 되게 됩니다. 2번 수전단 발전소용 변압기 결선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고 자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Y결선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다른 한쪽은 삼고조파에 의한 영향을 없애주는 장점. 삼고조파를 없애줄 수 있는 것은 델타 결선이죠. 그러니까 Y도 사용하고 델타도 사용하는 결선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3번의 송배전 계통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변압기 3상 결선 방식은 Y결선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4번 변압기 결선 방식에서 델타 결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압기 결선 방식에서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4번 100km 이상 되는 계통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60km 이하 계통에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5번 변압기를 델타 Y로 결선할 때 1, 2차 사이의 위상차는 몇 도가 됩니까? 아까 Y 델타나 델타 Y 몇 도라고 했죠? 30도가 된다고 했었죠. 2번이죠. 6번 변압기에서 V결선의 이용률은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V결선의 이용률은 얼마 했었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용률은 0.866, 86.6%고요. 다음에 출력비는요, 얼마예요? 0.577. 그래서 저는 이걸 외울 때 출력이 반이다. 출력이 반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답은 3번이죠. 7번. 출력 P kV 암페어 단상변압기 전원 2대를 V결선할 때의 삼상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 대의 용량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것이 루트 3을 곱하는 것이 V결선의 출력이 되겠죠. 답은 2번이죠. 8번. 한 대의 출력이 100kVA인 단상변압기 2대로 V결선하에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루트 3에다 얼마 곱해야 돼요? 한 대의 용량이 100이라고 하니까 100 루트 3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죠. 9번 변압기 V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죠. 자, 1번에 고장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쓰이는 결선 방법이고요. 두 번째 단상변압기 2대로 삼상 전력을 공급하게 되고요. 3번에 부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시설하고요. 네 번째 V결선 시 출력은 델타 결선 시 출력과 그 크기가 같다. 아예 얼토당토 않는 얘기죠. V결선의 출력은 델타 결선의 몇 프로? 57.7%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4번이 잘못된 얘기죠. 10번 삼상 전원에서 이상 전력을 얻기 위한 변압기의 결선 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T결선이라고 하죠. 혹은 스코트 결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결선 방법에서 마지막에 V결선 여러분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그 나머지 전체적인 내용은 계산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